불안하다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환경이에요. 너무 부러워요, 이 사무실. 저기 냉장고에 음수도 많고. 굉장히 인테리어가 잘 됐어요. 여기는 헬로 닥터 본사입니다. 저희가 옮기면 더 좋아집니다. 분당까지 왔습니다. 네. 우리 개원 준비 얘기하고 있어요. 네. 대화 드라마 쓰고 있고요. 네. 혹시 1편 마음에 드셨습니까? 거의 1시간 동안 입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못다한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저 이제 개론까지밖에 안 들어간 거라서 음. 붙여 들어가면 이제 막 총론만 해서 이제 강론은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네. 되면 또 하도록 하고 네. 두 번째로 가죠. 이제 대하 드라마 2부작인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입지를 정했어요. 네. 헬로 닥터의 도움으로 네. 입지를 정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 해야 될 게 뭔가요? 예전에는 이제 일단은 입지를 정하고 대출을 알아봤는데 자금을 알아봤는데 이제는 입지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자금을 동시에 알고 해야 돼요. 왜냐면 대출이 굉장히 까다롭고 규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돈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확보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자리 계약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돈이 없어서 네. 입지는 봤는데 돈이 없어서 계약을 네.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은행들이 서로 막 해주겠다고 음. 난리였는데 지금도 뭐 잘 해주긴 하지만 이제 정부 부동산 규제 때문에 DSR, DTI라는 뭐 이런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겨서 은행도 해주고 싶어도 나라에서 법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못 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워진 것도 많고 예전에는 뭐 사실은 뭐 공직을 하시던 그만두시던 개업만 하고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은행에 서로 막 다가붙이면 해주겠다고 서로 막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시티은행 가장 많은 함대를 줬던 한국 시티은행이 철수했죠. 철수하고 또 은행들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고 이제 대출 총량제 같은 느낌으로 대출을 많이 안 해주죠. 많이 안 해주기 때문에 사실 올해 하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까다로워진 현실이죠. 2021년도 하반기에 개원을 했던 제 후배는 네. 대출이 안 돼서 개원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네. 은행에서 올해는 대출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년 상반기로 미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개원이 조금 고민이 되시면 네. 대출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입지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들면 그때부터 은행이랑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자리가 마음에 들어도 자금이 내가 생각한 만큼 안 나오면 이거 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이 두 가지가 충족이 조건이 돼야 개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입지 계약서를 먼저 달라고 그러던데. 그렇죠. 무조건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는 알아볼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는 아닌데. 내 신용 등급에서 네. 대출이 어느 정도인지. 네, 그리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부채는 얼마니까 얼마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향후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입지 사이즈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보증금도 나올 거고 그 평소에 맞는 인테리어 대금도 대략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이즈에 맞는 의료기기도 내가 대략적으로 예상을 할 거고 이 사이즈에 맞는 운영자금, 직원 수부터 해서 기타 비품 잡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계획에 쓸 거예요. 좋습니다. 아까 일부에서 개원이 네. 전투라고 얘기했는데 네. 전투에 임하기 전에 그 우편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총알이 얼마나 있는지, 그렇죠. 군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치고 들어가도 되는지, 맞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더 모아야 되는지를 그렇죠. 고민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은행에 가면 사실 그런 거 얘기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은행들도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K은행, S은행 이런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포가 많은 지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닥터로는 잘 안 하죠. 네, 지금 두 군데 하지 않아요? 기업은행이랑 하나은행이랑. 하나은행이랑 또 뭐 지방은행 한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어디에요? 지방은행 이제 부산은행. 부산은행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은행을 가더라도 또 막상 이제 워크인 하더라도 안 해요? 예, 그 은행에서 상담 안 해주고. 안 해주고 네. 뭐 하러 왔어요? 네, 뭐 하러 오셨어요? 뭐, 저기 대출. 네, 뭐 이제 뭐 그러면 네. 계약서 가져오세요. 네, 계약서 그때 가서 얘기하자고 그래요. 근데 원장님들이 원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얼마나 만약에 그때 가서 계약이 했는데 안 되면 책임져 줄 건 아니니까 두려움에 떠니까 사실 이제 저도 그랬지만 이제 그런 이제 닥터론만 영업하는 팀들이 이제 시티은행에서도 이제 시작을 했고 프리랜스를 찾죠? 네네. 거기 프리랜서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했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조차도 없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은행이랑 계약 관계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당 상품 판매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금융조차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점점 더 막막해지면
어제는 옛날에는 시티은행에서는 제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시티은행 가면 돼 어떻게든 뭐 전화하고 하면 다 연결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조차도 없어졌기 때문에 좀 많이 자금도 생각보다는 이제 지금 넉넉치 않습니다. 예전 같이. 또 은행들도 아까 말씀드린 뭐 하나은행, 기업은행도 모든 지점이 다 똑같이 다 가면 동일한 게 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별로 능력도 좀 다르고 또 지점장님별로 좀 다르고. 아니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 돈은 빌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100% 대출로 시작했고요. 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출연한 이용구 원장님은 99% 대출로 시작했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다 그냥 대출로 네. 시작을 하고요. 맞아요. 돈은 빌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네. 저희 뉴질랜드에서 사업하는 제 지인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의 의사는 정말 좋은 것 같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의사들한테 돈을 너무 잘 빌려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네, 뭐 다른 사업하시는 분은요, 네, 막 절대. 사업 계획서 적고, 뭐 엄청나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붙어가고 막 맞아요. 이렇게 하고 허리 없는 신용으로 절대 매덕식 해주지 않아요. 근데 의사는 해주거든요. 네, 이게 정말 소득금액도 크고 어쨌든 면허증을 담보까지는 아니지만 면허증을 거의 담보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면허증만 있으면 네. 그냥 3억원 나옵니다. 맞아요. 네. 네.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3억 맞아요. 나오고요. 맞아요. 물론 뒷감당은 원장님이 하셔야 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네. 아직까지 의사는 네. 이자를 꼬박꼬박 낼 수 있는 직업군이다라고 네. 판단하는 거죠. 부도율이 아직 한 자릿수니까. 네, 전문직 중에서도 유일하게 남은 이제 안정적인 네. 전문직이 여러 개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장이 3억이라고 얘기했지만 은행 총한도가 3억인 거지 내가 대출을 얼마 갖고 있는지 되게 중요해요. 은행에서 한도가 뭐 닥터론 한도 4억 그러면 내가 얼마를 갖고 있더니 4억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처럼 대출이 없는 사람은 네, 최대한 나오는데 땡길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했어서 뭐 지금 전세자금에 못했다든지 네. 내 개인적으로 뭐 주식 투자해서 마이너스 1억이 있어요. 그러면 4억에서 1억을 빼야 돼요. 그러면 내 손에 지금 3억입니다. 본인이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작게 나오는군요? 담보대출은 또 그렇진 않아요. 그건 소득금액으로 아니고. 봐야 돼요. 소득금액이 높으면 담보대출이 상관이 없지만 소득금액이 낮으면 담보대출이 요즘 뭐 고가, 집이 워낙 고가니까 그러면 또 신용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래서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담보대출은 좀 원래는 생각하더라도 신용대출 한도를 볼 때 은행에서 4억을 준다고 하면 무조건 얼마가 있다 4억을 주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 총한도가 그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미리 마이너스 통장을 쓰셨으면 네. 그거 빼고 대출을 네. 받을 수 있다는 간혹가다 오해하시더라고요. 무조건 4억 주는 거 아니냐, 음. 3억을 주는 거 아니냐. 좋아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공직이 때 대출을 땡겨야 된다? 공직이 끝나고 나면 대출이 잘 안 된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건 공직일 상관없죠. 때 이제 그건 있었죠. 예전에 이제 특약으로 해서 음. 의사협회랑 해서 뭐 마이너스 통장을 굉장히 싸게 해줬던 때가 있었죠. 그런 건 있는데, 근데 그건 있죠.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공직할 때 대출을 받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DSR, DTI가 소득 대비 총 부채 비율, 소득 대비 총 부채 원리금 생활 비율에서 소득이라는 게 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득이 제로가 되면 만약에 뭐 네. 공직이 그만두고 네. 소득 없으면 네, 무직자예요, 사실은. 저는 대출이 작죠. 네, 만약에 내가 아무리 연봉을 정말 뭐 10억, 20억 받았다고 해도 어제 그만뒀으면 나는 무직자예요. 은행 입장. 네. 그 중요하지 않거든요. 물론 참고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재직 중에 대출을 받는 게 여러모로 유리할 수는 있어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직이 때 입지도 좀 찾아보시고 맞아요. 대출도 좀 찾아보시고 옛날에는 원래 입지 정하시면 이제 바로 그만두는데 네. 대출 받을 때까지 그만둘 수도 없어요. 네. 이제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원 준비가 공직이 때부터 하셔야 되고요. 네네. 아, 지금 못 해먹겠다. 공직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개원짜리 정하고 대출을 대출 받을 때까지는 참아야 돼요. 계셔야 되고요. 네, 참아야 돼요. 어렵죠. 그리고 제 대출 받기 전에 또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셔야 돼요. 네. 은행 가면 사업자 등록 없으면 대출도 안 해주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 우리가 말하는 대출이 개인 신용 대출이 있고 사업자 대출이 은행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모든 금융권. 근데 개인 신용 대출은 말 그대로 개인한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 신용 대출로 닥터론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사업자 등록증에서 사전에 필요 없어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어디 써 있지는 않아요. 이 대출이 뭐 사업자 대출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지만 원장님도 잘 몰라요. 근데 은행 내부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 사업자한테만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이 사업자 대출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은행별로 이거를 뭐 나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은행은 개인 대출을 나가고 어느 은행은 사업자 대출을 나가니까 이 은행에 맞춰서 사업자를 미리 달라고 하는 은행들은 미리 내셔야 되고
사업자를 달라고 안 하는 데는 차후에 보완하셔도 돼요. 오케이. 네.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세무사한테 부탁해가지고요. 네. 세무사가 알아서 다 해준다. 그렇죠. 네. 봉지기 때도 가능하고요.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사업자 등록증은 물론 세무사님이 저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지만 원래 원칙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을 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을 받은 다음에 그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개설허가증이 나왔다는 것은 진료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거든요. 봉지 그만뒀다는 얘기고요. 네. 의료기관 사업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많이 뭔가가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면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이 나왔다는 거는 내일부터 진료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개설 허가를 해줬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그때 내면은 나는 이미 진료 준비가 끝났는데 대출 안 네, 대출도 안 나오고 카드 단말기조차도 없어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순서대로 가면 모든 게 어그러져요. 그러면 그러면 내 개원일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거예요. 대출도 안 나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이 사업자 등록증을 조금 더 세무사를 통해서 원칙은 아니지만 먼저 내는 게 실무적으로는 맞다. 그게 원칙이요. 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대출도 준비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개인 닥터론도 때에 따라서 사업자 대출 제출을 해야지 대출 자체가 승인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도 내셔야죠. 그래서 대출은 이제 일단 입주하면 대출인데 네. 대출을 좀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는 네. 사업자 등록을 먼저 네, 하시면 게 좋다는 좋다. 거고. 네. 세무사 등록도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세무사한테 위임하면 됩니다. 네. 공짜로 해주고요. 네, 맞아요. 세무사가 사업자 등록. 근데 여러분들이 원장님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병원 이름만 먼저 정하시고. 아, 그렇죠, 그렇죠. 이름 병원 이름 정하시고 그 이제 상가 계약한 주소만 있으면 되는 네, 거니까 맞아요. 그렇게 사업자 등록증 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름은 또 바꿔도 됩니다. 맞아요. 나중에도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정하시고요. 네. 근데 이름 먼저- 정하기 다른 얘기지만 이름 정하기 요즘 상표권 때문에 되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네. 네,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네, 네, 네. 어쨌든 이름을 정한 다음에 저 장편외과는 이름 바뀌었거든요. 아. 사업자 등록증 내고 나중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정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무사님 좀 그것도 귀찮아요. 세무사님 해줍니다. 귀찮은 네, 분이죠. 원장님 안 가도 됩니다. 어쨌든 상호명만 정해지면 네. 병원 이름만 정해지면 바로 사업자 등록증 내면 되고 그렇죠. 세무사한테 부탁하면 되고 네. 그럼 이 대목에서 이제 또 세무사를 선정을 해야죠. 그렇죠. 네, 네, 세무사를 네. 선정을 하고 네, 대출도 이제 조금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출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아, 예, 우리 유 대표님이 전문가시거든요. 여기는 뭐 15년이 아니라 한 30년 하셨죠?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네, 그래서 네, 네. 일단 여러분들 순서는 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상호명 정하시고 네. 세무사 선임하시고 네. 대출 전에 먼저 받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네. 우리 유 대표님 만나시면 됩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은행에 가셔서 이제 대출이 이제